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보리타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리타작은 정약용이 지은 한시예요. 한시. 한시니까 구조가 기, 승, 전, 결의 구조를 띌 거예요. 그래서 기는 이야기의 배경, 그 다음에 승 이야기의 진행, 전 이야기의 전환, 결. 그러니까 화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결로 나와 있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비처럼 뿌옇고 큰 사발에 보리밥 녹기가 한 자루새 밥 먹자 돌이켜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빛받아 번쩍이네. 옹해야 소리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삽시간에 보리 나달 온 사방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는 이 지붕 위에 보리티끌 뿐이로다. 여기까지가 화자가 관찰한 모습. 화자가 뭘 관찰했어요? 보리타작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관찰했네요. 자, 그러니까 농부들이 마당에서 보리타작, 다른 말로 타맥행이라고 해요. 보리타작하는 모습. 타맥행을 관찰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기색 살펴보니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화자의 감정이죠. 여기서부터는 화자의 감정, 그 감상. 그러니까 그 기색은 어떤 기색이요? 보리타작을 하는 농부들의 기색을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네. 그럼 이 부분은 화자가 이 농민들의 대한 평가, 화자의 농민들에 대한 평가가 될 거예요. 그 평가가 어때요? 매우 좋아.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농민들의 모습을 예찬적 태도로 보여주고 있고요. 농민들의 태도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점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나요? 농민들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자는 농민들의 생활 태도를 예찬하고 있는 거죠.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즐겁게 하고 있어요. 뭘 보니까 즐거워 보여요? 옹해야 소리를 내면서 발맞추어 두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 평민들은 즐겁게 타맥행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화자가 농민들을 바라봤어요. 바라보면서 예찬적인 태도를 보였죠. 그래서 뭐라고 평가했어요?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구나. 즉 마음과 몸이 조화를 이루고 있구나 라고 평가한 다음에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라 내가 고향 떠나 벗을길을 헤매리요. 여기서부터는 화자의 성찰이 되겠어요. 그렇죠? 화자의 성찰. 뭐에 대해서 성찰했어요? 내가 그동안 먼 곳에서 낙원을 찾았어요.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먼 곳에서 낙원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무엇하라 고향 떠나 벼슬길에 헤맸어요 라는 것을 서리를 통해서 화자의 다짐을 보여줘요. 그럼 화자의 다짐은 뭐예요? 고향을 떠나 벼슬길을 헤매지 않겠다. 헤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죠. 그럼 그동안 화자는 뭐 했어요? 벼슬길을 헤맸다는 얘기죠. 그래서 벼슬길에 헤맨 자신에 대한 반성. 그 다음에 앞으로는 벼슬길에 헤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낙원이 먼 곳에 있지 않고 이곳에 있어요. 어떤 곳?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는 곳. 이 농부들의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거죠.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까지 뭐 한 거예요? 농민들의 모습을 관찰한 거죠.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여기까지가 화자의 관찰. 화자는 지금 농민들이 탐욕행하는 모습을 관찰했고, 그를 통해서 농민들은 참, 마음의 노예가 되지 않고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구나 라고 감탄하면서 예찬적 태도를 보인 다음에 나는 그동안 낙원이 바로 어떤 곳에 있어요? 바로 여기 마음과 몸이 조화를 이루는 곳. 몸은 비록 피곤하지만 여유 있게 그것을 즐겁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뭘 반성했어요? 뭘 깨달았어요? 낙원은 바로 이곳에 있다. 이곳은 어떤 곳?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곳.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곳. 그곳이 바로 낙원이야. 그런데 나는 왜 그동안 벼슬길에서 헤맸지? 라면서 반성하고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낙원과 벼슬길은 대조적 시어죠. 그럼 그동안 화자는 벼슬길을 헤맸고 이제는 벼슬길에 헤매지 않고 낙원을 찾겠다. 낙원에 대한 삶의 의지여서 낙원은 먼 곳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조화된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선경, 농민들의 모습을 관찰한 것, 선경, 사실적인 묘사, 생동감 있는 묘사, 역동적인 묘사,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서 농민들의 생활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평가, 즉 감탄, 예찬을 드러내고 나서 자신의 삶에 대해 깨닫고 반성하는 것으로 내용이 끝나요. 자, 그런데 이 시는 뭐라고요? 한시이기 때문에 기승전결의 구조를 보여주는데 어디까지가 그럼 기입니까? 여기까지가 기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승, 여기까지가 전, 여기 마지막 부분이 결이 될 거예요. 그럼 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뭐예요? 농민들이 노동하는 모습을 굉장히 사실감 있게 역동적으로 생동감 있게 감각적으로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새로 거른 막걸리 젖비처럼 뿌옇다 색채 이미지 흰색, 큰 사발에 보리밥 녹기가 한자로세 역시 시각적 이미지, 밥 먹자 도리게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가 번쩍이네 역시 시각적 이미지.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사용된다. 이 시각적 이미지를 다른 말로 우리는 회화적 이미지라고 하죠. 회화적 이미지, 다른 말로 묘사적으로 그리고 있다. 보이는 모습을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생동감이 느껴져. 왜 생동감이 느껴져요? 이들이 지금 노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검게 탄 두 어깨 햇볕받아 번쩍이나, 그러니까 농민들의 건강한 모습, 육체의 건강한 모습. 그 다음에 옹해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도리깨를 두들려요. 그러니까 보리를 타작할 때 이렇게 긴 막대기로 해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역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옹해야 소리 낸다는 것은 노동요를 부르면서 아주 흥겹게 발맞추어 두들겨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두드린다는 얘기죠. 삽시간에 볼이 나달 온 사방에 가득하는, 그래서 노동의 역동적인 모습이 여기 드러나네요. 요 행에, 요 두 행에. 그 다음에 이 노동이 절정을 이루는 모습이 바로 이 여기에 드러난 옹해 소리 내면서 그렇게 하니까 삽시간에 볼이 나달이 온 사방에 가득하다. 역동적이고 노동이 절정을 이룬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사용된 시어들이 다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소재예요. 바로 막걸리, 그 다음에 보리밥, 큰 사발, 도리깨,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농민들의 일상적인 소재, 농민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소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농민들의 그 생활 모습을 굉장히 사실적이고 묘사적이고 회화적이고 시각적 이미지로 그렸다. 그 다음에 옹해야 소리 낸다고 했으니까 여기 의성,
의성어가 아니고 청각적 이미지 드러나고요. 대부분은 다 묘사적이니까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나네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어가 낙원과 벼슬길이에요. 벼슬길과 낙원은 대조적 시어가 되겠죠. 자, 긍정적인 시어는 낙원이에요. 이 농민들의 이렇게 보리타작하는 것을 보니 여기가 바로 낙원이구나 라고 깨달았죠. 그런데 자신은 지금까지 벼슬길에 헤맸어요. 그럼 이 벼슬길은 세속적 욕망의 길이겠죠.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부정적인 시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 벼슬길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시어. 그럼 뭐 찾으면 돼요? 부귀영화를 쫓는 모습, 또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모습, 세속에 얽매이는 모습이 바로 벼슬길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표현법은 뭐 많지 않네요. 첫째, 여기 뭐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고, 여기 옹해야를 통해서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고, 보리밥이 높기가 한자로 돼. 한자로서 그랬어요. 한자는 30cm를 말하거든요. 이건 뭐죠? 과장이죠. 그래서 농민들의 건강한 삶의 모습을 드러나기 위해서 보리밥이 높기가 한자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는 시상 전개 방식이 어떻게 돼요? 선, 경, 후, 정의 시상 전개 방식.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선경이라고 했죠. 선경,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화자의 평가, 농민들에 대한 평가, 감탄이고요. 뒤에는 화자의 깨달음과 반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구조가 가장 중요하고 낙원과 벼슬길은 대조적인 이미지라는 것. 그 다음에 긍정적인 외부 세계, 여기가 화자로 본다면 여기까지는 긍정적 외부 세계, 요 뒤, 그죠? 요 뒤는 뭐야? 부정적인 자신의 화자의 내면 세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와 연관되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볼게요. 뒤에 보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살펴봅시다. 기억을 지향하는 사람에게 들려줄 시로 적절한 것은, 기억은 벼슬길이죠. 그러니까 화자에게 벼슬길은 부정이었어요. 부정적 시어이면서 이거는 세속적 욕망의 길이죠. 이런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어떤 사람에게 이 시의 화자는 어떤 말을 할까요? 그거 부질없어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면 진정한 우리의 건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어요? 예, 바로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세계에 있고, 여기 벼슬길엔 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봐요. 1번을 보니까 군뱅이 매암이 되어 날에 돋쳐 날아올라 높은 나무에 그 소리는 좋거니와 그 위에 거미줄 있는데 그를 조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군뱅이가 매암이 되어서 날개 돋쳐 높이 올랐어요. 높은 나무에 올랐는데 소리는 좋지만 그 위에 거미줄이 있다. 이 거미줄은 이 매암에게 부정적인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높은 나무에 올랐다는 것은 뭐야? 세속적 욕망, 벼슬길을 말할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라,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바로 이 화자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될 거고요. 이런들 어떠며 저런들 어따리, 얘는 뭐예요? 뭐죠? 예방원의 하여가니까 관계가 없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손에 막대 잡고 있고는 탈로가니까 관계가 없고요. 4번 10년을 경영하여, 이거는 뭐죠? 자연 친화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화자는 자연 친화를 노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화자는 이 자연, 농부가 노동하는 이 자연을 무엇으로 본 거예요? 노동의 공간으로 본 거고, 여기 이제 자연 친화 시에서는 이 자연 여기 이 자연을, 이 강산인 자연을 뭘로 본 거예요? 풍류의 공간으로 본 거죠. 자, 그래서 고전 시가에서 자연은 이렇게 노동의 공간으로 나타나고 풍류의 공간으로도 나타나고, 세 번째 어떤 공간?
깨달음의 공간. 깨달음, 다시 말해서 교훈의 대상. 교훈의 대상으로도 나타나요. 자, 이런 문제 조심해야 되겠죠? 꼭 염두에 돼요. 자연을 노동의 공간으로 보냐, 풍요의 공간으로 보냐, 교훈의 대상으로 보냐, 이런 문제 꼭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을 보니까 제나무 성건농집의 술 익었다는 말을 듣고 누운 소 발로 차 언제 노아 지질 타고 아이야 성곤녀 계시냐 정자수 왔다 해라. 이거는 뭐죠? 풍요예요, 풍요. 자, 술을 마시는 풍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이 시의 시팽과 대조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자, 그러면 시팽의 어떤 내용이었냐면 바로 여기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는, 네, 그러니까 뭐예요? 만족한 상태죠. 만족한 상태.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상태, 낙원의 상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대조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괴로움, 그죠? 괴로움을 나타낸 시어를 찾으면 되겠네요. 벼슬길에 올라서 괴로워하는 시의 내용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악양류상에 이태백이 살아오다 한들 호탕정에 여기서 더할 수냐 이거냐 자연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네요. 그 다음에 송조 우를리에 풍월주인 데에서라 역시 자연에 대한 만족.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맡기신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아예 금설을 다스려라 나무네를 보내리라. 그러면 강학에 대한 의지, 학물하고자 하는 의지죠. 고국에 못 죽는 고신이 눈물겨워한다. 고신, 외로운 신하가, 그죠? 눈물겨워한다. 이거 뭐죠? 고국, 즉 국가에 대한 염려, 가장 그러면 벼슬길에 올라 괴로워하는 시어는 가장 가까운 게 뭐가 되겠어요? 바로 이거죠. 그죠? 벼슬길에서 고민하는 화자의 모습. 자, 그 다음에 이 시의 대상 농민이 가장 싫어하는 사회의 모습을 어떨까요? 자, 이 시의 농민은 건강하게 노동하고 그에 대한 만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의 대상인 농민들은 어떤 것을 싫어할까요? 농민들은 한번 볼까요? 이 구멍이 제일이라 돈 날 노릇 하여보세요.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건강하게 노동하고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님량의 일편다심 이건 이별이니까 관계가 없고요. 있으면 죽이며 없으면 굶을 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시의 농민과는 관계없네요. 건강하게 노동하고 그것을 즐기는 모습이니까요. 강호의 범위들이 미친 흥이 절로 난다. 이건 자연을 즐기는 자연 친화니까 이 글에 농민들과는 관계가 없을 거고요. 참새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1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늙은 호랍이 홀로 갈고 맺는데 밭에 베며 기장을 다 없애간 게 누구예요? 참새.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참새가 다 빼앗아 갔으니까 이런 거 싫어하겠죠. 자, 여기서 참새는 그럼 뭘 말해요? 탐관오리. 어떤 형태의 가렴주구 하는 뭐죠? 이 관리들의 횡포를 말하는 거고, 다른 말로 가정맹어호라고도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얘기예요. 무섭다. 그래서 관리들의 횡포, 뭐라고요? 가렴주구 혹은 가정맹어호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할 수 있다. 자, 정약용은 관리들의 횡포로 핍박당하는 그죠? 이 조선 후기 백성들의 모습을 가여운 안타까운 시선으로 노래한 작품이 있는데, 그런 작품은 다 가렴주구와 가정맹어호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가 A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 유사한 것. A가 뭐냐면 무엇하라 고향 떠나 벼슬길에 헤매리오. 어떤 정서의 화자는 반성이죠. 후회와 반성의 태도가 드러난 걸 찾으면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북창에 발딱허늘 우장 없이 길을 나니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찬비로다.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얼어 잘까 하노라. 여기는 반성의 태도가 없네요. 백설이 자장골에 구름이 머을래라. 그래서 구름에 대한 비판.
그쵸? 뭐죠? 이제 간신에 대한 비판. 예, 내용이 될 거고요. 자, 당시에 여동기를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와 돌아왔니? 이제와 돌아오노니 연대 마음 마루리. 이건 뭐죠? 당시에 여던기를 몇 해를 버려두고 당시에 여던 길은 뭐냐면 자연을 즐기던 길이에요. 여기서 긍정이죠. 어디가 다니던 길은 속세길, 즉 벼슬길이에요. 벼슬길을 다니다가 이제와 돌아오니 연대 마음 마르니 여기서 연대는 속세의 길이겠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염이 있고 여기 이별의 시네요. 그 다음에 한 손에 막대 잡고 이거는 탈루가 늙음을 한탄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볼게요. 그 다음에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가 이 시와 유사한 것은 그러면 이 시의 대상은 농민이었죠. 농민들을 어떻게 바라봤어요? 예찬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면 예찬적 태도가 드러난 걸 찾으면 돼요. 2월 보름에 높이 켜놓은 등불 같구나. 이거 보죠. 동동이라는 고려가요죠. 만민을 비추실 얼굴이셨다. 그래서 맞아요. 이 동동. 그래서 만인을 비추실 얼굴이다. 그래서 뭐야?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네요. 2월 보름에 높이 켠 등불같이 그죠? 내 님의 얼굴은 뭐야? 덕이 많다. 만인을 비추실 얼굴이다라고 예찬하고 있습니다. 새와 짐승도 슬피 울고 바다 상공도 찡그리네. 무궁화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이거죠. 체념이네요. 태도가. 그다음에 올해에는 벼베는 사람들도 교묘해져서 이삭 하나 남기지 않고 관기창고에 다 바쳤네. 비판적 태도. 그렇죠? 그래서 관기창고에 다 바쳤네. 가렴 주고 하는 태도를 비판했죠. 가정맹어호라는 성어 그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는구나 새어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너보다 시름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다. 그죠? 이별이 아니고 이제 시름에 대한 한탄. 그죠? 한탄. 걱정이 많다. 한탄. 까마귀 검다고 백로에 웃지 마라. 거치 고문들 속드나 거물소냐. 이게 뭐죠? 비판. 그죠? 백로에 대한 비판. 여기서 백로는 부정적이죠. 그죠? 그래서 백로는 간신이 될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니까 연대마음과 상통하는 시. 연대마음은 아까 위에서 펴거 뭐라고요? 벼슬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의미가 통하는 단어를 유시에서 찾았으면 뭐가 되겠어요? 벼슬길이 되겠네요. 자, 이 시와 시상 전개 방식이 유사한 것은 뭐예요? 선경 후정의 방식. 선경 후정. 그러니까 먼저 대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거.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이건 기원의 태도니까 관계가 없고요. 펄펄 나는 적개골에 암수설을 정답구나. 이거 보죠. 선경. 나는 어떻게 돌아갈 거? 후정. 나타나고요. 자, 뒷배바의 갓 끝에 잡아온 암소 놓고 나흘 안에 부타리 샴은 꽃을 걷가 받자오리다. 이거는 뭐죠? 기원. 의지의 태도가 드러내요. 오다 서럽더라. 서럽다이네요. 공덕 닦아래 오다. 여기도 기원. 선화공주님은 몰래 그즈이 얼어두고 맞동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갑니다. 요거는 이제 태도가 특별히 나타나 있지 않네요. 자, 그래서 선경후정의 정서가 나타난 건 바로 요것이 되겠다. 여기는 그러면 요 선경후정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기는 감정이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윗글의 막걸리와 보리밥과 함축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막걸리와 보리밥은 그죠? 농민들의 건강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건강한 삶의 모습이 드러난 시어를 찾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번 선지 보면 술 한 잔 먹새그려 또 한 잔 먹새그려 꽃을 꺾어 셈하며 변함없이 먹새. 이건 풍류를 보여주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갓겨 익은 술을 갈건으로 갖다 놓고 꽃나무 거지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이것도 풍류, 자연을 즐기는 거죠. 제 넘어 성건용 집에 술릭잔말 어제 듣고 논소발록참 언치 놓아 지질 타고 아야 내 성건용 왔다 여라. 여기도 풍류, 자연 친화예요. 자, 보리밥 푼나물 여기도 풍류, 자연 친화네요. 보리밥을 푸짐하게 지어 담고 명화조국을 끓여 배를 고는 농부들을 제때에 먹이라. 그죠? 건강한 삶을 위한 이제 먹을거리. 그죠? 아이야 밥 한 그릇 가져오너라. 내 친히 맛을 보고 나서 그들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건강한 농민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네요. 자,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윗글과 글의 내용상 공통점. 으로 적절한 것은 자,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볕은 쐴 대로 쐰다. 이게 뭐냐면 땀은 떨어지고 햇볕은 쬐다. 이 소리죠. 그죠? 대구법 있네요. 청풍에 옷긴 열고 긴 바람 흘리불지.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을 하고 나서 뭐예요? 바람을 쐬면서 쉬고 있는 장면. 어디서 길 가는 손님이 아는 듯이 머무는 거. 이거 뭐죠? 노동하는 농민의 모습이 드러나 있네요. 자, 그러면 공통점으로 봅시다. 보리타작에도 농민의 모습 나왔어요. 노동하는 농민의 모습. 사대부의 굳은 절개 아니고요. 관리들의 혹독한 행정 비판 아니고요. 양반의 풍류 아니고 임금을 향한 뜨거운 중심 아니고 땀 흘려 일하는 농부의 건강한 삶을 그리고 있다. 이게 이제 맞는 게 되겠네요. 자, 보리타작의 시는 굉장히 쉬워요. 관련된 문제도. 자, 그러면 윗글과 보기의 다음 문제 보니까 비교한 내용 감상 적절한 것은 참 바라건대 우리에게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에요? 자, 현재 우리는 땅이 없어서 그쵸? 지금 슬프지만이 아니고 슬퍼요.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지을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선제 한번 볼게요. 윗글에는 현실적 공간과 환상적 공간이 대비돼요. 자, 환상적 공간이 윗글에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생활의 공간이 나왔고요. 윗글에는 유랑하는 삶 안 나왔고요. 윗글에는 부정적인 농촌 현실 안 나왔고요. 윗글은 농촌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보기는 농촌 현실을 잊고자 한다? 요것 좀 아니에요. 잊고자 하는 게 아니라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지. 자, 바람, 소망을 드러냈고, 윗글에는 노동의 모습을 통한 자아 성찰의 태도가 있죠. 노동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여기가 낙원인데 어디 가서 이제 벼슬길에 헤맸지 앞으로 그러지 않을 거야. 여기가 바로 낙원이야 라고 말하고 있죠. 보기에는 상실한 세계를 회복하려는 의지. 상실한 세계는 잃은 땅. 그죠? 여기가 일제강점기라고 본다면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정약용의 탐진촌요라는 역시 한시를 볼게요. 새로 짜낸 무명이 눈길같이 구웠는데 이방 줄 돈이라고 황두가 뺏어가네. 뭐야? 여기서는 농부가 라는 주어가 빠졌네. 어떤 농부가 무명을 생산했는데 그것이 참 고왔대요. 그런데 이방을 줄 거라고 황두가 뺏어갔대요. 누전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3월 중순 세국선이 서울로 떠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뭐야? 누구에 대한 비판? 황두는 뭐야? 가렴 주고 하는 탐관오리 가정맹어호에 대한 비판적 시각. 그렇죠?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농민에 대한 연민의 시각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시에 딱 그죠? 내용을 보고 이렇게 유추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자, 다음은 정약용의 시 고시 한번 볼게요.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지지배배 그 소리 고치지 않네.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은 호소하는 것 같아. 자, 제비가 호소하는 것 같아. 뭐라고 호소하냐면 느릅나무 회나무 묵어 구멍 많은데 어째 그곳에 깃들지 않니? 라고 물어본 게 호소한 게 아니네. 이건 누가? 화자가
질문한 거예요. 누구에게? 제비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비 다시 지적이었어요. 사람에게 말하는데 여기서 사람은 누가 될 거예요? 화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벼슬하는 선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쫓고요. 해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쫓는다. 이것도 역시 가렴 주고 하는 탕관오릴 횡포를 비판한 거죠. 가정맹어 호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시의 특징에서 하나 설명할게. 자, 한시는 만약에 이렇게 5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5줄이면서 여기 한 줄에 4자야. 그러면 뭐라고 해요? 사언 5줄이니까 율시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4줄이 있는데 한 줄에 5글자야. 그러면 오원 절구. 그렇죠? 그래서 5줄 이상인 것은 뭐라고 해요? 율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시는 내용 전개가 기, 승, 전, 결의 형식으로 이어지고요. 일정한 운율을 형성하는데 그 운율을 우리는 위, 율이라고 합니다. 자, 음이율은 이렇게 나타나요. 일정한 위치에 똑같은 비슷한 음운이 반복되는 것. 일정한 음위율, 여기서 음위율은 자음 혹은 모음 혹은 음절의 반복을 나타내요. 똑같은 위치에. 그래서 세, 네, 돼, 그 다음에 네, 대를 통해서 모음 애가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얘가 음위율을 형성한다고 보고요. 뒷부분에 행의 마지막 부분에 운율을 형성하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각운. 다리각자를 써서 행의 마지막에 가군이 반복된다. 가군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